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료로서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가호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덕성, 책임성.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자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회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살피지 알겠습니다. 못한 부분들로 죄송합니다. 예.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제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알겠습니다. 유감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 미세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좀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 일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죠? 선후배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담쟁이 포럼에 같이 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쟁이 포럼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용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죠. 예.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 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천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에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 비용 5,5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 교수라는 것은 잘못 확인 파악을 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들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북구에 거기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 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죠. 2015년 마을 민주주의 기본 계획